예, 오늘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원인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안면 비대칭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면 비대칭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봤을 때 타고나는 것,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성장하면서 변화가 되는 부분, 크게 선천적인 부분, 후천적인 부분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선천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유전적, 그 다음에 유전자적인 그런 발현들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 볼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반안면 외소증이라고 하는 부분. 반안면 외소증이라고 하면 한쪽에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삐뚤어지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귀의 발달 자체가 되지 않는 거, 그다음 턱관절의 발달 자체가 되지 않고 턱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이런 것들처럼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더라도 태아 상태에서 어머니의 골반 작용, 태중에서의 어떤 것들 때문에 머리의 형태가 틀어져서 태어났다, 이런 것들도 태어나서 머리를 한쪽으로 많이 둬서 머리 형태가 약간 다르게 성장했다, 이런 것들도 후천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인식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됐을 때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선천적인 쪽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면 머리 형태가 다르다든지 귀 형태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의 환자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이제 조금 증상이 심한 경우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요인들을 보면 턱뼈가 성장하고 그다음 얼굴 형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뼈의 관절에서의 성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육들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성장하는 부분들, 그 다음 저작하는 기능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 그 다음 자세라든지 습관에 의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성장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좌우가 다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대칭이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습관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턱을 다쳤다든지, 그런데 한쪽 관절에 충격을 받고 나중에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충격을 받은 다음에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 지나고 봤을 때 한쪽에 성장이 덜하기 때문에 턱이 틀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자주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치아 관리를 잘못해서 치아가 일찍 빠졌다든지 그래서 한쪽으로만 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쪽 치아 주변에 뼈가 더 단단해지고 근육도 더 발달하면서 성장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외형적인 비대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면 비대칭에서 이제 가장 좀 알기 쉬운 부분은 일단은 인중, 입술 높이,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웃을 때라든지 차이가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웃을 때 좌우에 치아 보이는 양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인식하기가 좋고, 이 차이가 있더라도 코에서부터 인중으로 이어지는 턱끝, 이 선이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경우는 비대칭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개가 약간 틀어지기 때문에 눈높이가 다른 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에 한쪽은 쌍꺼풀이 생기는데 이쪽 커플은 쌍꺼풀이 안 생긴다든지, 같은 쌍꺼풀 수술했는데 한쪽 풀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눈 뜨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 좌우의 차이, 이런 것들도 비대칭을 인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셀카 같은 걸 찍었을 때 내가 평상시 보던 남이 찍어준 사진 이런 거랑 얼굴이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어떤 쪽으로 찍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쪽으로 보면 내가 생각한 나의 이미지랑 다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비대칭을 인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코가 휘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발견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비대칭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많은데,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쪽으로 저작을 한다든지 편측 저작, 그 다음에 이제 고개가 틀어지거나 어깨가 틀어지기 때문에 옷깃의 위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실마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면 비대칭의 치료는 일단은 모든 비대칭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비대칭 같은 경우도 모든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비대칭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비대칭들을 항상 치료하는 건 아닌데 그런 비대칭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교합의 부조화로 나타나는 경우, 턱관절의 불편함, 외형적인 큰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뭐 어떤 인터넷 광고 같은 데를 보면 수술 없이 비대칭을 치료한다 이런 광고 문구들도 가끔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수술이라든지 그런 좀 뭐 최소한 교정 아니면 윤곽수술, 양곽수술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뭐 근본적으로 비대칭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칭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심선에 어긋난 정도 그런 경우라면 뭐 교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도 있고 약간 얼굴이 살짝 틀어져 보인다 그러면 이제 뭐 윤곽수술을 통해서 턱끝을 중심으로 옮긴다든지 뭐 사각턱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두께 뼈의 크기를 좀 조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벼운 치료만으로도 이제 비대칭을 완화시켜 볼 수도 있지만 뭐 교합이 좌우에 물리는 것이 다르다든지 누가 봐도 심하게 삐뚤어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교합 평면의 경사가 많이 틀어져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그렇게 간단한 치료로 이 비대칭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교정과 양악수술 이걸 통해서 많이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턱끝의 위치가 이쪽으로 한 뭐 10몇 밀 이상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뭐 윤곽수술이라든지 뭐 간단한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됐겠죠.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경우 많아야 되는 경우는 교정 기간도 꽤 들어가고 뭐 수술적인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 좀 세워야 되겠죠. 교정적인 시간이 충분히 들고 그다음에 수술적으로 이동도 충분히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만족할 만한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